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지난주 아주 힘겹게 좀 지수 반등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지금 이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수 어땠어요? 사이드카도 발동하고 다시 또 서킷도 발동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계실 거라서 많은 주주님들 마음이 상당히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수가 폭락을 한 와중에도 이 우리 기술은 어땠습니까? 오늘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 지수에 대한 반등 시기에 이 고점을 높였던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때와 같은 투매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오늘 어떻습니까? 지수가 오늘도 투매가 나왔지만 우리 기술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을 정도로 엄청 강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 시장에 대한 투매이지 우리 기술에 대한 투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우리 기술 다시 이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그럼 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할 그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에 이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이 우리 기술 충분히 이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고점 돌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 기술은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오늘도 지금 기준선에 회귀를 했잖아요. 회귀를 하더니 오늘도 잘 지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준선이 엄청나게 견고한 거예요. 투매에 대한 페이크 이후에 회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에 대한 지지. 분봉에서도 명확하게 그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죠? 지금 세력들은 제가 보는 이 분봉에 터치를 할 때마다 엄청난 수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터치를 하면 장대 양봉이고, 또 오늘도 터치를 하니까 어때요? 양봉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요한 가격이라고 했던 이때의 갭 기억하시죠? 거기에 선을 좀 우리가 그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 투매가 발생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 갭에 대한 지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투매에 대한 걸 제외하고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의미냐면 상승을 하고 나서 그냥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투매장에서도요. 이 흐름 우리가 앞에서도 경험을 했었죠.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지루한 시간을 끌다가 그러다가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지금도 이 상승을 만들고 이 지루한 횡보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로 이 기준선을 지지로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준선이 지지가 되고 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다음 방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이야기도 종목 이야기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유가가 더 급등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시장 충격은 덜하다는 거죠. 덜하다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자, 가까운 북한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쐈어요. 우리나라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한 방 쏜 거죠. 그래서 그 충격파가 시장에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급락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사일을 그 뒤로도 2발, 3발 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죠? 바로 이 내성입니다. 내성.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란발 전쟁 이슈가 시장에 먹혔지만 지금 시장도 이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유가가 폭등을 하면 이 대체 에너지가 각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강한 흐름을 유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과 매우 흡사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죠. 그때도 유가가 이 1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고, 그때는 뭐 3차 대전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면서 지금 시장과 엄청나게 흡사한 거죠. 하지만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 지금처럼 이 방산과 에너지 쪽 이 주도주들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과거에 경험을 해서 그런지 지금은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앞으로도 이 갭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 가격이 뭐 15,000원 라인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지지를 계속 잘 봐주셔야 되고, 자,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미 이 기준선 위에서 두 번이나 지지를 보여주는 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 윗꼬리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시장은 안 좋은데 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이 악재도 강하구나라는 이 인식을 주면서 제가 말했던 그 수급 쏠림 현상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 그게 발생이 되면 유유히 다시 이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이 고가구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고 했죠. 횡보 뒤에는 뭡니까? 네, 기간 조정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면 이 방향성이란 게 발생이 됩니다. 유지가 잘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아래에서 살려고 하는 이 대기 매수세나 현재 이 주가가 고점의 위치에 있지만 이 팔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횡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와 같은 이 다음 방향성이 진행될 확률도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기술은 단 한 주도 뺏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뺏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맥점 차트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야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맥점 차트가 매수를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매수를 해뒀고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지수에 대한 흔들림이 발생하더라도 이 걱정이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 맥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원칙은 이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주가가 이 더한 악재가 오더라도 이 밴드에 터치하는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매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매수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포지션에 대한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거시기경제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이 현재와 같은 투매에 당하거나 지금과 같은 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동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명확한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금 냉정하게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혼자 하기 너무 벅차시거나 이 타점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이 우리 기술 맥점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다음 타점이 오면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편하게 대응 전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좋은 종목들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론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시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